네, 매주 월요일 미국 시장을 분석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밸류업이 요즘 아주 세계적인 화두가 된 것 같은데요. 네. 특히 미국의 메타가 네. 창립 이후 처음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하는데요. 일본은 또 밸류업 프로그램 덕에 34년 만에 최고치. 이래서 미국과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지원 캐스터가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온통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에 집중됐었죠. 오늘 시장은 새로운 이슈 소멸 쪽에 무게를 두며 낙폭을 키우는 모습인데요. 그럼 벤치마킹 대상인 일본 정책에서는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지 더불어 미국에서의 ROE 개선 사례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1년간 선진국들의 주요 증시 상승률 살펴보시죠.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38.4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 뒤로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37.75%를 기록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준 나스닥 지수가 38.44% 상승한 것 다음으로 주요 선진국 중 최상위권 상승률을 기록하며 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사실상 성공을 증명한 건데요. 일본 증시는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엔화 약세 훈풍까지 더해지면서 중국을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 아시아 1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도쿄 증권거래소의 정책 제시와 기업의 주주 환원책 강화 노력이 일본 증시에 바람을 일으킨 겁니다. 이 핵심은 일회성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대처였다는 건데요. 일본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일본의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증액을 통해 ROE 향상을 도모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죠. 프라임 시장 상장 기업의 약 40%가 PBR의 개선 혹은 자본 수익성을 의식한 경영 개혁책을 공표했고요. 스탠다드 시장에서는 약 12%의 기업이 개혁책을 게시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말 대비해서는 0.6배를 하회하는 특히 평가가 낮았던 기업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 주요 기업들의 PBR 변화는 꽤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총 10위권 안에 종목들을 살펴보시면요. 도요타 자동차가 22년도에 PBR 0.9배였는데 2024년도는 올해 1월 31일 기준입니다. 올해 1월 31일 기준 1.3배까지 증가를 했고요. 소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 1.9배에서 2.5배로 증가, 미쓰비시 역시 0.6배에서 0.9배까지 증가했고요. 특히나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는 PBR 3.8배였는데 무려 8.4배까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사무라이 세븐을 선정했는데요. 미국 뉴욕 증시를 이끄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못지않다라는 분석입니다. 종목으로는 스크린홀딩스, 어드반테스트, 디스코, 도쿄일렉트론, 도요타 자동차, 스바루 그리고 미쓰비시 상사까지 이렇게 7종목입니다. 골드만삭스는 2020년 3월 이후 주가 상승 요인을 분석했을 때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주로 매출 확대에 힘입었다면 사무라이 세븐 주식은 대부분 이익률 그리고 PER 확대에 기인했다. 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니혼게이자의 신문에서도 일본 기업들의 벌어들이는 힘 회복에 따른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도쿄 증시 프라임 시장의 상자가 3월 결산 기업의 실적 예상치를 집계한 결과 1에서 3월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13% 늘어나면서 세계 분기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 사무라이 세븐이 있다면 미국에는 빅세븐이 있죠. 이 빅세븐 종목들 가운데서도 미국 증시에서 밸류업의 정석을 보여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메타 플랫폼스, 줄여서 메타입니다. AI의 대장인 엔비디아를 제외한다면 이 빅세븐 중에서 저점 대비 가장 오름폭이 컸는데요. 새로운 사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감축해 돈을 벌어서 주주에게 돌려줬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메타를 지금 회자되는 밸류업의 전형으로 삼을 만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망치를 상회하는 매출이고요. 두 번째로는 비용을 줄여서 수익성을 개선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을 하는 것, 즉 주주 환원 확대입니다. 여기서 특히나 눈여겨볼 점은 세 번째입니다. 이 자본을 효율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 혹은 소각이기 때문인데요.
메타는 성장률이 둔화되던 2021년도부터 자사주 매입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 이렇게 쌓인 현금을 본격적으로 주주 환원에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자사주 소각 규모는 2020년 60억 달러 수준이었다면 2021년도에는 440억 달러까지 무려 7배나 급증했고요. 2022년도에 증시 약세와 더불어 주식 가격이 빠르게 내리는 동안에도 주주 환원을 지속해 280억 달러를 사들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만 전체 상장 주식 수가 4.6%나 줄었습니다. 물론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서 주가가 바로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실적 저점 통과가 동반되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급격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2023년 1분기 메타는 76% 올랐는데 PER이 13배에서 무려 24배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25배 내외를 유지하던 PER은 2024년 1분기부터 처음으로 배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30배까지 다시 한번 레벨업 됐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에서의 밸류업 사례들까지 살펴봤는데요. 국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내용 발표 이후 일단 오늘 시장은 다소 실망감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점에 주목해봐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 들어봤는데요. 결국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종목을 보는 관점을 바꿔주는 뭐 괄목상대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 같은데 간단히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내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네, 내용이 필요합니다. 예.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자사주 매입 소각 또는 주주 환원 정책, 이 얘기가 나온 건 우리나라의 그 리레이팅이라고 얘기해서요. 재평가를 받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2007, 8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벌써 10몇 년이 지나고 나서의 변화가 있느냐 했었을 때 한번 보시죠. 국가별 주주 환원 비율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지금 평균적으로 주주 환원이 20%가 안 됩니다. 예. 순이익에 있어서. 근데 미국은 지금 어느 정도죠? 예, 97%입니다. 97%. 네, 그래서 거의 다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일본 얘기하고 있죠. 대만은 과거부터도 계속 이런 모습이었는데 보시면 중간에 숫자들이 어떻죠? 일본을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2개를 더하면 50%가 넘죠. 예. 52%입니다. 대만이 58%죠. 그러니까 우리의 2배, 3배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이제 방향성을 이제 잡았으니까 이렇게 맞춰져서 변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변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변화하려면은 어떻게 변하면은 어떤 식으로 가면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이거 한번 봐야 되겠죠. 예. 네,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이런 답이 나옵니다. 자, 지금 한국의 현재의 ROE가 겨우 뭐 8%도 안 됩니다. 좀 올라간다고 해서 8%대인데요. 코스닥도 좀 좋은 ROE라고 하지만 13%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자, 이게 아시아나 뭐 글로벌 그러니까 선진국도 바라는 게 아니고 신흥국만 놓고 보더라도 신흥국 평균 ROE가 지금 전 세계가 12%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성장주 위주로 보시면은 거의 한 15%, 16%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한참 멀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수준의 ROE를 창출을 한다. 그리고 이 정도의 배당 성향이다. 주주 환원 정책이다. 그러면은 적정 지수가 상승 여력이 없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래요. 근데 앞으로 배당을 많이 해주고 주주 환원 정책을 편다. 그랬었을 때 글로벌 평균치인 12%, 16% 근처까지만 가더라도 적정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자그마치 3,919포인트. 예. 예, 그리고 1,188포인트. 예, 지금 대비해서 47%, 37%나 더 상승해야 된다. 꿈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배당을 해주고 주주 환원을 한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문제는 기업들 보고 하라고만 하면 뭐 합니까? 그렇죠? 어떤 정책을 줘야죠. 즉 뭐 이 세금을 낮춰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어떤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좀 팁을 드리자면 어쨌든 방향은 옳은 방향이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실망을 하셨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다 던져야 되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예. 왜냐하면 지금도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지금 이 IT 사이클, AI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과 맞물리는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탑
30개 종목을 뽑아 보는데 그 중에서 1등으로 올라오는 종목이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당 성향이 좋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모멘텀이나 예. 업종로 넣고 봤었을 때 지금 그만큼 매력이 있고 오히려 매력도로 따지면 엔비디아보다 더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1위부터 5위 중에서 보시면은 한국이 하이닉스, 그다음에 엔비디아, 뭐 팔란티어, 데이터도그, CLS는 캐나다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지금 성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한국 종목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성장이 전혀 없다. 그래서 모멘텀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는 이 자동차,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은 사실 이 배당 기대감이라는 주주 환원 정책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부분 플러스 주주 환원 정책 이 두 개를 다 같이 보시면서 봤었을 때 5개 종목을 뽑아보자면 SK 하이닉스, 뭐 기아차, 한미 반도체, 현대차, 네이버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글로벌적인 매력도가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춘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밸리업 프로그램 하나만 갖고 뭐 주가가 오르길 기대하는 건 사실 무리가 있죠.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자, 엔비디아 깜짝 실적 뭐 매 분기마다 깜짝이니까 뭐 이건 이제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은데요. 네. 미국 증시 강한 랠리를 보이고 S&P 500 두 달도 안 된 기간에 6.7% 상승했고 다우지수는 39,000. 뭐 이런 장세 계속 될까요? 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사실 우리가 이제 밸류업 얘기하고 있고 한국 증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꺼져버리면 고점 찍었다. 이제 앞으로 빠진다. 그러면 이거 밸류업을 해도 사실 주가가 못 오르겠죠. 그래서 미국이 버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거품이 껴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어쨌든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에 뭐 S&P 500, 나스닥 다 상승을 했고요. 러셀 2000만 하락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결국 펀더멘탈이 중요하고 그만큼 뒷받침되는 지수로서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나 S&P 500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기술주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493개 이런 종목들도 매력이 좀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고 또 여기서 또 더할 부분은 중국에서 유동성을 풀고 있어요. 예. 중국 한번 보시면은 금리를 0.25% 내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이렇게 살짝 0.1% 정도 내려주거든요. 예. 근데 지금 0.25%나 내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금리를 내리는 속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빨라질 수도 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면서 금리 인하 못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지만 중국에서 이렇게 금리를 내려서 3.95까지 내려주면 미국이 지금 5.25, 뭐 5.5잖아요. 예. 그러면 괴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도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씩 내려주는 그럴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금리를 내릴 확률이 6월 달에는 0.25% 내려줄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내려줄 것 같고 연말까지 뭐 아무리 적게 내리더라도 2차례, 많이 내리면 한 5차례 정도 내려줄 수 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해 드리는 게 올해 한 3번 정도 내릴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미국의 펀더멘탈을 들여다볼게요. S&P 500의 적정 지수를 생각하면 현재의 10년 국채 금리 4.25를 넣고 올해 이익만 반영했었을 때는 매력도가 없어요.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좀 끼는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년도의 이익을 반영하기 시작하면 현재 금리에서 금리가 떨어지지 않더라 하더라도 연말 되면은 5,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펀더멘탈적 여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금리가 3.5%까지 떨어져 준다. 그러면 6,000포인트도 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얘기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에 거품이 생긴다는 얘기하고 통하는데요. 미국 지수 어느 정도 수준 돼야 이제 거품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과거 계속해서 비교하던 부분이 펀더멘탈적인 부분 이외에 그냥 기술적인 분석으로서 한 5,70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도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11월, 12월 굉장히 강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지수가 5,700 정도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5,700 정도 가면 이건 거품이겠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5,50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고
더 가려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거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걸 이제 M2 숫자와 비교해서 분석을 해드리면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M2의 숫자가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상승을 못하고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제 거품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 숫자를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향후 12%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 예. 그래서 5,5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S&P 500 기준입니다. 나스닥 기준으로서는 한 17% 정도, 18%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을까. 물론 여기까지 가면 이제 거품이 좀 뜬 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예.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미국 증시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실 거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인데요. 결국 우리가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펀더멘탈 튼튼하면 우리나라도 쫓아갈 수 있고 또 밸류업도 같이 갈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연체율이에요. 예. 근데 지금 미국 은행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과거 금융위기 수준보다는 훨씬 낮다. 그래서 너무나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경기 침체라든지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은 낮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소형주 미국은 힘든가요? 중소형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전체적인 그 흐름 자체가 펀더멘탈적으로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금리가 빨리 떨어져 주면 매력도가 생길 겁니다. 근데 이제 금리를 빨리 떨어뜨리면 펀더멘탈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또 걱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대형 기술주 위주의 투자가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스몰캡이라든지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놓고 보았을 때 돈이 좀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글로벌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숫자들이 나오면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중소형주 투자에 있어서 좀 펀더멘탈 튼튼한 중소형주 위주로서 투자하면 좋겠는데 그런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ETF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장에도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